마케팅 학교에서 광고주 SOS 콘텐츠 촬영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사업은 시작했는데 어려운 온라인 광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답답하셨죠? 답답한 부분 마케팅 학교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잘 나가는 AMPM 글로벌 프로 마케터들이 광고주님의 브랜드를 하나부터 10까지 진단해 드리고 컨설팅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홍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구글 검색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구글 그 검색 광고 정기 교육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총 촬영을 했었던 게 있었어서 정말 디테일한 내용은 한번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강의를 안 들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내용을 기반해서 구글의 이제 검색 캠페인 초읽기 그리고 어떤 세팅 팁 같은 것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구글 검색 광고를 왜 해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1강 때 구글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로서의 이제 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검색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작년, 그러니까 23년 하반기 데이터인데 검색 점유율이 약 30% 정도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30% 정도고, 두 번째로는 구글을 이용하는 그 이용 유저들의 특징입니다. 네이버는 제가 컨텐츠 위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보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글에서 특정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검색창에 검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광고성 내용들이나 컨텐츠들이 네이버보다 상당히 적게 돼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글에 신뢰가 많이 가겠죠.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특히 이제 구글이나 메타 서포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에 떠요. 그런 관련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광고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유저들이 구글 검색을 이용할 때 상당히 신뢰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또 구글이 이제 그 크롬 브라우저가 활성화되면서 기본 탭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구글에서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구글을 거쳐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굳이 뭐 기본 시작 페이지를 어디로 지정하고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이용하던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보다 구글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좀 더 피로도가 적겠죠. 그래서 네이버 대비 피로도가 적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네이버 공식店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휴대폰이든 PC든 일단은 메인으로 들어가면은 광고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 광고를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식 자체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자체 필터링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뭐 굳이 구글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네이버로 굳이 시작 페이지로 옮기기 귀찮아서 구글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구글에 검색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대비해서 구글을 보셨을 때 피로도가 적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유튜브가 원래는 컨텐츠, 그러니까 재미있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좀 흥미를 느끼려는 이런 컨텐츠 위주가 많았는데, 흥미 위주였는데 요즘 정보 검색 많이, 이러기 때문에 유튜브에 무언가 검색을 하면 일단은 유튜브가 이제 구글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가 구글이랑 유튜브랑 같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검색과 알고리즘 기반인 이 구글이라는 매체,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유튜브에서 검색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구글 통합 검색, 즉 저희가 지금 하려는 구글 검색 캠페인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유 때문에 구글 애즈 중에 검색 캠페인 유형 집행하셔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지금 집행하는 브랜드가 네이버 대비 적어서 경쟁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집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키워드별로 경쟁도가 높으면 CPC가 많게는 3, 4만 원까지도 올라가잖아요. 제가 특히 이제 병의원 쪽이랑 창업 쪽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창업 아니면은 뭐 강남 안과 강남 치과 이런 거 검색하면은 크게는 뭐 4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 대비해서 경쟁도가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초반에 소액으로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이 입찰 경쟁도와 그랬을 때 우리의 노출 점유율과 매력도 등을 파악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집행 자체는 권장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전 영상인 피맥스 영상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하면 좋나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일단은 컨텐츠가 굉장히 적고 광고성이 적기 때문에 약간 창업 같은 키워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 입찰 경쟁이 좀 세긴 한데 반려동물 쪽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의류 쪽은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래 타사명을 점유할 수가 없는데 이 어떤 플랫폼 안에 내 의류를 팔거나 이런 경우에는 타사가 자사명을 사용하는 게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타사명까지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 자사명을 네이버에서 충분히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구글에서도 무조건 뺏기고 있을 상황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뺏기고 있는 상황을 좀 줄이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업종은 꼭 좀 필수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네이버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네이버는 통합 검색에서 파워링크가 유입이 많으면 파워링크 탭 자체가 제일 위로 올라가고, 쇼핑이 많으면 쇼핑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연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 확률이 높으면은 이제 저희가 SEO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연 영역의 홈페이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도 얼추 비슷하기는 한데 웬만한 키워드들은 광고 영역이 어느 정도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브랜드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이키라는 자사명을 쓰고 있는 광고들이 웬만하면은 상단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 기반이기는 해서 검색을 하실 때마다 좀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지금 딱 검색했다가 껐다가 바로 들어가서 다시 검색하면 또 결과가 바뀌고 이렇게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자사명 정도는, 그리고 자사의 고유 키워드 정도는 광고를 통해 점유를 하고 있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랑은 좀 양상이 다른 게 뭐냐면, 구글은 이 각 에셋들이 어느 정도 랜덤으로 노출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에셋 구성에 대한 방법이. 첫 번째는 아주 소수의 에셋만 구성해서 그 광고 그룹 자체를 여러 개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한 그룹에 여러 에셋을 구성해서 이제 테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구를 통일해야 이 여러 가지 에셋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이 키워드를 검색한 검색 의도에 맞춰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소구를 통일해 줘야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그룹에 여러 에셋을 구성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편이긴 한데, 그 이유가 검색량 자체가 네이버 대비해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눠버리니까 그 키워드 검색량이 많지 않은 키워드들을 사용하는 브랜드거나 아니면은 상단 노출 점유율을 엄청 챙길 수 없을 만큼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이 키워드마다의 데이터가 너무 불충분하게 쌓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에셋을 구성하는 걸 여러 가지를 해보신 다음에 내 방법으로는, 그리고 우리 브랜드와 우리 상황으로는 이게 맞다 라고 판단이 드는 구성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 광고 하면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검색 유형이죠. 그래서 검색 유형은 네이버 파워링크와 이제 지금은 네이버 파워링크가 베타 버전으로 확장 검색 같은 게 나왔는데, 기존 파워링크와 똑같이 일치 검색이
있고, 두 번째로 부문 검색이 있고, 세 번째로 확장 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 검색은 말 그대로 등록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것만 노출. 이제 이거는 오탈자만 수정을 해서 노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구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두사 그리고 전미사까지 노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추천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뭐한 이제 키워드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두 전미사까지가 되고, 확장 검색은 이제 유저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여 다양한 키워드 조합, 그러니까 형태소끼리 조합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검색 유형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거 사용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 전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자, 제가 이러한 키워드는 정확하게 이걸 검색하는 사람한테만 이 소재를 노출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일치 검색 사용하시면 되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뭐뭐 추천, 뭐뭐 판매점, 뭐뭐 구매하는 곳, 뭐뭐 싼 곳, 할인율 이런 이 다양한 니즈로 검색을 할 만한 키워드다 라고 하면 구문 검색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진 검색 의도랑 니즈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키워드들은 다 점유하고 싶어 하면은 확장 검색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용하시는 키워드나 브랜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방금처럼 정말 이걸 검색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나누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치 검색은 뭐 자사명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검색하든지 어쨌든 우리 자사나 우리 제품 고유의 키워드를 아니까 검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일단 대부분 일치 검색에 넣어요. 일단 일치 검색에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검색량도 꽤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구글에 그 플래너를 돌렸을 때 이거 관련된 접두전미사가 붙은 내용들이 많네 하는 것들은 구문 검색에 넣고, 그다음 우리가 이 버짓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키워드가 검색량이 너무 많아서 확장 검색 넣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 싹 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자사명이나 제품명이나 서비스명 관련된 우리 고유의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싹 다 확장 검색에 넣어놓는 편입니다. 아니면 뭐 반대로 우리 브랜드 키워드 중에서 우리가 뭐 제품 카테고리가 샴푸, 리슨스, 바디워시가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사이트 링크에서 이 각각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 풀어주고, 샴푸 키워드들은 샴푸에만 노출되게 일치 검색,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사명 검색했을 때 우리가 트리트먼트가 제일 유명하니까 트리트먼트 관련된 소재가 노출되게 일치 검색,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색 유형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검색어랑 검색 키워드랑 달라요. 이게 뭐냐면, 검색어 같은, 그러니까 그 보고서 에디터에서 들어가 보시면 나오거든요.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유저가 어떤 걸로 검색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노출된 이 광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검색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치구문 확장 검색으로 등록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게 저도 처음에 개념이 하고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넣었을 때랑 검색 키워드를 넣었을 때 데이터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에디터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 검색어보다 검색 키워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값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 검색어의 검색 유형을 확인한 다음에 뭐 노출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퍼널별로 보시면 돼요. 노출 데이터, 뭐 유입 데이터, 그 다음에 전환 데이터, 이탈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1강 때도 말했고 아마 PMAX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퍼널별 데이터 확인하여 여기는 노출, 뭐 유입, 그리고 전환, 뭐 이탈, 그리고 뭐 리텐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체류나 세션에 대한 내용 뭐 정말 많겠죠. 이것은 이제 GA4로 보시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퍼널별 데이터를 확인하여 이 구문 확장 검색 유형의 키워드에 대해 제외 키워드를 걸어주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네이버 쇼핑 검색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확장 검색을 걸었는데 이 구글 AI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이 키워드 검색하는 사람들 이 브랜드랑 검색 의도 비슷한데 니즈 맞겠는데 해서 노출했는데 사실 우리 브랜드는 살짝 달라요. 제가 최근에 있던 경우가 러그 파는 브랜드인데 매트 키워드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를 통해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구문이나 확장 검색에 대한 이 제외 키워드를 좀 기준을 세워서 핏하게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광고비 누수도 받고 전환이 잘 발생하는 키워드만 소액으로 운영해도 수익률이 뻥뻥 뛰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익잉여금으로 다른 키워드들도 테스트하는 추가 그룹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결론 키워드를 초반에는 제외 키워드를 통해 줄이고 그 후반에는 점점 늘려서 점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처음에 줄였다가 점점 넓혀서 우리 브랜드를 찾을 만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모두 점유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가 반대로 타겟은 점점 줄여가는 게 이제 초반 위에랑 똑같이 할까요? 타겟은 초반에는 점점 줄이면서 우리 이제 그 로열티가 높은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후반에는 점점 늘려서 이것 또한 점유하는 게 목적인데 키워드랑 조금 다른 느낌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키워드는 제가 이 키워드에 대한 이 경쟁도가 있잖아요. 검색 광고에서. 그래서 제가 이 100개 키워드가 세상에 100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20개를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상단 노출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5개를 늘린다고 해서 추가적인 고객이 확보되느냐는 어렵죠. 왜냐면 이 키워드 검색한 사람이 이 키워드 검색할 수도 있고 이 키워드 검색한 사람이 이 키워드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세그먼트가 있으니까. 한데 타겟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20에서 29세 남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가 전환이 제일 잘 나와서 여기에만 노출했어. 그리고 충성고객층 확보돼서 매출이 잘 나와 수익률이. 그래서 점점 늘리는데 제가 30대에서 35세 여성을 타겟을 늘리면 안 겹치겠죠. 안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점점 늘려서 점유하는 거랑 타겟을 늘려서 점유하는 것은 의미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아예 다르게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단순하게 그냥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검색 의도를 가질까를 확인해서 소재를 구성하면 돼요. 에셋들을. 근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 통계적인 특징이나 이 사람들의 색인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 세그먼트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형태 한 번에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번 구매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랑 타겟은 초반에 점점 줄여서 수익률을 올리고 그 다음 확장하는 게 목표지만 타겟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키워드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세팅이나 아니면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 구글 정기교육 그 중에서도 키워드 정기교육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는 제가 이 내용은 안 넣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좀 필수적으로 인사이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이제 컨설팅 문의, 그리고 대행 의뢰, 그리고 강연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때는 저는 휴대폰이나 내선 번호로 연락 주시는 게 편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강진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